식사들 하셨습니까? 오늘은 4312A 스피커 트위터를 한번 분해해 보려고 합니다. 전에 분해를 했었는데 한쪽이 오음수가 안 나가고 확인해 보니까 끊어진 게 발견돼 갖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뜯어서 이제 수리를 하기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엄청난 고장이 아니라고 그냥 해도 된다고 그래 갖고 믿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. 지금 양쪽을 똑같이 다 두 개를 다 뜯었거든요. 이쪽이 이제 기존에 고장났던 거고 지금 뜯어갖고 확인하는 도중에 다시 발견을 했는데 양쪽 다 고장났네요. 보니까 지금 뒷타 계판이 이게 지금 오음수가 나와야 되죠. 찍으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안 나옵니다. 안 나옵니다. 결론은 양쪽 다 고장난 걸로. 속이 쓰린데요. 뜯어보기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단 뭐 뜯어서 확인을 해가는 고쳐야 되겠는데 전에 뜯었다가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거든요. 일반 우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하는 방법이 1.5V 전지를 극성에 맞게끔 이렇게 대보면은 각 단자에다가 이제 1.5V 전지를 이렇게 연결해 갖고 플러스라고 돼 있는 데는 플러스 쪽으로,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대면은 이게 스피커 콘지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요. 튀어나오면 그게 정방향이고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은 그 역방향이거든요. 플러스 마이너스를 몰라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아낼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되게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그 가동 중에도 손을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진동만 약간 느껴지는 정도, 그 정도 움직임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알아내기가 되게 힘듭니다. 근데 이게 구조상 뜯어보니까 이게 뒤집혀도 역상으로 돼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죠. 그래서 저번에는 왼쪽 걸 뜯었었는데 오른쪽 걸 뜯어갖고 왼쪽하고 비교해서 한번 그게 맞는지 검증을 하면서 뜯기로 하겠습니다. 참 복잡해지네요. 일단 똑같이 고무링을 제거를 하고요. 이게 고무링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버로 얇은 드라이버, 안경 드라이버 같은 걸로 빼도 되고요. 뭐 칼 같은 걸로 살짝 빼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망을 제거를 했습니다. 중요한 게 지금 나사 4개를 풀어서 이 뒷면을 빼면 이게 빠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사 이렇게 빼다가 이 유니트 뭐라 그러나요? 유니트 면에 이게 자력이 굉장히 셉니다. 이게 우퍼나 그런 거보다도 더 세기 때문에 여기에 늘어붙으면 망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절대 늘어붙지 않게 조심해서 나사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4312가 다 그런데요. 이 육각렌치로 해야 되는데 육각렌치가 인치 육각렌치에 32분의 3. 그래서 인치용 육각렌치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. 일반 가지고 있는 미리용 육각렌치로는 제거가 안 됩니다. 그 점 유념하시고요. 빼서 쫓아와서 늘어붙지 않도록 멀리다 보관을 하겠습니다. 나사는.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오디오 쪽에 진공관 바람이 불었죠. BT298A 이제 한참 가을에 하시다가 이제 겨울 넘어오면서 진공관으로 많이 바뀌셨더라고요. 그게 뭐 6P1 6N7인가 뭐 그
저는 그 진공관 그 규격도 처음 들어봐요. 이게 뭐 쌍쌍극관하고 똑같은 12AX7하고 뭐 하위 호환관이라고 그러는데 러시아 쪽 형번이 아니고 중국 형번이더라고요. 근데 그 앰프가 7만 얼마짜리가 뭐 조립을 한 거는 국내에서 조립해갖고 하는 거는 아마 17,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, 수입해갖고 알리바바에 직접 구입을 하면은 한 6만 원대, 뭐 배송비까지 해갖고 한 7만 원 정도에 아마 구입을 한 것 같은데, 그 앰프를 좀 해보지 않겠냐, 해봐라라는 압력이 좀 저도 있거든요. 뒷면을 살살 이게 본드로 붙어 있어서 조심해서 띄어야 됩니다. 뭐 개인적으로 주변의 분들이 그 앰프 좀 왜 안 하느냐, 남들 다 하는데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것도 없을 텐데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, 제가 아이고 일부에서는 그게 BT298A보다 음질이 안 좋다라는 평도 좀 있고요. 아이씨, 반은 앞으로 붙고 반은 뒤로 붙어버렸네. 이런 망을. 찢어지면 안 되는데. 이게 칼 집어넣을 때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, 이게 칼도 면에 쫙 넣어봤습니다. 예, 이것도 끊어졌습니다. 지금 여기 단선 나가고. 다행히 위에 쪽은 안 잡혔는데, 예, 보이시죠? 파랗게 지금 접전배가 한쪽은 좀 괜찮은데 한쪽은 파랗게 썩었습니다.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법한데요. 아마 습기나 이런 거에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.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리지는 않겠네요. 이게 사선으로 돼 있어서 이게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이 엄청 많은 유튜버들이 그거를 지금 리뷰를 많이 했죠. 제작한 리뷰도 영상도 많이 제작해서 올리기도 하고,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앰프가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제작을 해서 저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 전혀 뭐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, 예, 그래서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주저하지도 않고요. 구입을 안 하고 있고요. 그거보다는 EL34로 돼 있는 그 앰프가 있거든요. 한 7,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 앰프가 훨씬 더 저희가 좋지 않을까, 성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, 중요한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, 출력 트랜스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,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허접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구입을 해서 개조를 해도 아마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시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라인이 여기 조금 나왔는데 그냥 나온 상태로 아마 수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선이 굉장히 얇아요. 어우 씨, 선이 뭐 머리카락 굵기밖에 안 되네요. 이거 이러니 끊어지지. 아유. 사과 같고 건드리니까 파사락 부서지네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. 이게 아마 선이 좀 굵으면은 얘 유니트가 작동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선이 굉장히 가늘 모양인데, 바깥으로 나와서는 여기까지는 이게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
이렇게 가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. 그냥 여기 있는 코일을 그냥 바로 바깥에까지 그냥 끌어온 모양이에요. 이거 뭐 되게 험악하게 만들어져 있네요. 지금 이거는 좀 바깥에까지 선이 여유가 있어서 고기를 연결하면 되는데, 이쪽 거는 이 선이 안쪽에서 단선이 난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, 너무 가늘어요. 이거 머리카락 굵기도 안 돼요. 이거 다 끊어졌어요. 이거 선을 좀 굵은 선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게 다른 데 사용하던 선인데 약간 실루가 연선이긴 한데 알맹이가 좀 붉거든요. EL34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요.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던 얘기 생각을 해봤는데, 그게 국내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아마 알리바바를 통화도 한 2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거기다가 여러모로 개조하려고 그러면은 개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, 생각보다. 그래서 아마 예산이 한 40만원대를 넘을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어요, 개인적으로. 두 가닥 한번 꺼내볼까요? 선이 요거보다는 약간 더 굵거든요, 이게. 네, 이 정도 보일지 모르겠네. 이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. 한 2배 정도 굵습니다. 그래서 일단 출력 트랜스를 하고 이제 진공 관하고 여러 가지 교체하다 보면은 관값 또한 다 교체하려고 하면은 정류관하고 다 교체하면은 거의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돈 거의 출혈이 있을 것 같고요. 개당 한 5만 원 정도. 그리고 출력 트랜스도 거기에 비슷하게 맞는 용량으로 싱글이라도 하다 보면은 한 개당 한 5, 6만 원씩 하거든요. 그럼 2개면 그것도 10만 원이죠. 그러다가 볼륨도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. 볼륨, 왜 그러냐면은 이게 되게 민감하거든요, 볼륨이라는 게. 근데 지금 BT298도 볼륨이 엉망인데, 그냥 사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참고 쓸만해서 지금 손을 안 대는 거거든요. 저것도 볼륨 교체하려고 하면 2만 원 돈 들어가죠. 그런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,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. 금액적으로도 그렇고요. 한번 찍어볼게요. 무엇인지 이쪽이 많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. 이게 코팅선이라 갖고 살짝 꺼줘야 되는 모양이네요. 대부분 이런 데는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. 아이씨, 또 끊어졌네. 골치 아프네. 스피커 구조를 잠깐 볼게요. 이게 지금 음박지가 다이어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다이어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일반 스피커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댐퍼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프레임이 없는 상태죠. 이 자체가 이제 자석이 프레임 역할을 하고 다이어프레임이고, 요 옆에 이제 주름이 어찌 보면은 콘지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코일이 다이렉트로 지금 붙어 있죠. 다이렉트 붙어 있고, 이 코일이 아마도 이제 바깥에 이제 스피커 쪽에 이제 저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, 선을 보호하기 위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, 이 스티커가 아마 이 뒷면하고 붙어 갖고 지금, 그런데 이 뒷면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죠. 이 안에도 녹이 많고, 보니까 이건 뒤에 보호하는 공기 구멍인데, 콘지를 보호하는 캡인데,
상황이 탐탁치 않네요.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요? 안쪽에는 코일에는 이렇게 이 코일 타면은 까맣게 되거든요. 보이스 코일이 타면은 까맣게 되긴 하는데 영향은 없습니다. 역대급 바보짓 하고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거. 코팅을 좀 깠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싶은 욕망도 좀 있기는 한데요. 투자 대비해서 그만큼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.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 뭐 도움이 되고 그걸 떠나서 너무 결과가 뻔하게 보이거든요.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보이는,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이는 상황이라서 지금 나는 거 78,000원짜리도 내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이유가 그 유튜브로 음질을 평가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. 음질을 평가하는 거는.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. 왜냐면은 저거 녹음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지금 해보고 있는데 쉽지를 않습니다. 녹음하는 게 이제 룸의 영향도 많이 있고요. 룸 영향뿐만 아니고 그 녹음 자재의 문제도 있고 녹음 방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개인적으로 구현하는 건 되게 힘든 형태라서.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코덱의 문제도 있어요. 지금 유튜브에서 8K까지 전달이 되는데 MP3밖에 안 들어가요. 음성이. MP3는 다 아시잖아요. 한 13,600인가 그 정도에서 컷오프가 돼요. 고음이. 컷오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핸드폰이나 이제 오디오에 몰려 들어도 잘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편집을 하다 보면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거기에 커팅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올리면서 제가 올려주는 데이터를 100% 다 수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그 걔들도 서버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밖에 받아들이지 않거든요. 압축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. 그 압축 상태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뭐 뻔하죠. 뻔해서 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죠.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핸드폰에 이어폰이나 뭐 아니면 오디오 출력으로 물려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재생한 게 100%라고 본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유튜브에 나타나는 거는 유튜브에서 한번 거쳐서 나온 거는 100에서 한 20-30%도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소리를 들어볼 때 음질이나 이런 쪽 거보다는 음색을 듣거든요. 음색의 차이가 얼만큼 나는가. 그게 좀 약간 개방적인 소리가 나느냐, 좀 어둡냐 이런 거 정도는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외에 뭐 음질이 어떠느냐 이거는 전혀 체크가 안 되거든요. 공간감도 마찬가지고요. 그냥 뭐 녹음하는 그 룸의 공간감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이제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를 기타 앰프 녹음하듯이 앞에다 스피커를 대고서 마이크를 대고서 다이렉트로 녹음을 해도요 100%가 안 돼요. 왜 그러냐면은 기타 앰프는 스피커가 뭐 3개짜리 2개짜리가 있고 한 개부터 2개 뭐 4개짜리 여러 개라도 그 똑같이 4개가 있어도 4개가 다 똑같은 소리가 나거든요. 그래서 한 개 스피커 앞에 마이크만 세팅을 해도 수음을 시켜도 똑같은 소리를 꺼낼 수가 있는데 스피커는
동추가 아니면은 다 2개 내지 3개잖아요. 2개, 3개, 4개 뭐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또 스피커에 나는 소리를 사람이 듣는 것처럼 이렇게 수음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. 무진실에서 일단 그 파형의 그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진폭하는 파형이 있거든요. 그 파형에 맞춰서 이렇게 수음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알기도 어렵고요. 중요한 게 똑같이 나오는 파형을 그 스피커 소리를 그걸 수음을 해서 다시 전달하는 게 그 전달이 공감감이나 아니면 깊이감이나 뭐 이런 에너지감 이런 것까지 다 전달하는 게 유튜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. 그냥 음색 정도만 참고하시라고 저도 그냥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고, 그리고 웨이브 파일을 올리느냐 아니면 뭐 플랫 파일을 올리느냐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를 올리느냐 그에 따른 음색 변화도요. 실제적으로 유튜브에서 재생되는 소리를 오디오로 들어보면은 차이는 있어요. 확실히 플랫 파일이나 웨이브 파일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일반적인 청취 환경이라면 구별하기 좀 쉽지 않을 정도의 차이인데 정확한 거는 CD에서 나오는 아직까지 웨이브 파일이 MP3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은 더 우수한 것 같아요. 플랫 파일도 믿을 수 있는 플랫 파일, 그러니까 음원을 제작한 제작사에서 배포한 음원이라고 하면은 100% 믿을 수가 있는데요. 그렇지 않고 개인이 한번 뭐 컨버팅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시 프로그램 어차피 유튜브에 올리려면 편집을 해야 되겠죠. 편집 프로그램을 손을 댔다고 그러면은 그게 플렉이 아니거든요. 유튜브에 올라온 플랫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올릴 때 플랫 파일이지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의 출력된 상태는 플랫 파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좀 그래요. 좀 유튜브에서 재생하는 거를 재생돼서 출력되는 거를 그대로 고음질이라고 믿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. 친구들 놀러 와서 이렇게 음악 들어보고 유튜브에서 한번 올렸던 음악을 들어보는 거하고 녹음된 소리하고 그리고 재생된 플레이어에서 직접 재생된 소리하고 세 가지 이렇게 들려주면요. 플레이어까지는 한 8, 90%는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플레이어에서 100%라고 그러면은 녹음을 한번 한 거는 한 8, 90%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뭐 컬러나 아니면 뭐 전체적인 뭐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8, 90%는 되는데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은 한 2, 30%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. 유튜브에 올리니까 음질이 무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.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플레이된 게 핸드폰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요새는 뭐 쿼드 DAC가 탑재된 핸드폰들이 있죠. V20부터 LG 같은 경우는 V20, V30, 뭐 G5, G6 그리고 G50까지, V50까지 요거는 쿼드 DAC가 탑재가 됐고요. 삼성 것도 일부 한두 기종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기종들은 다 쿼드가 안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소니에서 나오는 젠티아인가요? 그게 한 더 기종이 이제 그 쿼드가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쿼드 DAC가 아마 들어가기로는 알고 있어요. 쿼드 DAC가 아마 꽤 좋은 성능의 DAC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DAC 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폰 중에서는 아마 LG에서 나오는 V50이 아마 가장 좋은 DAC 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DA 컨버터,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V30 같은 경우에 V30 JS는 S 같은 경우에는 한 16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V50에 들어가 있는 건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애플에서 플레이되는 음악들은 대부분 애플 클라우드를 통해서 플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애플 뮤직을 통해서 플레이가 되는데 애플 뮤직 자체가
애플 뮤직이 플레이 되는 것들은 그 음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, 뭐 콜롬비아라든가 아니면 뭐 소니라든가 이런 이런 음원 회사에서 직접 음원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꽤 좋은 플레이가 되고요. 그 외에도 이제 뭐 타이달이라든가 이런 뭐 음원 전문 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이트들에서 하는 것도 꽤 음원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, 이것을 좋은 음원을 출력을 하는 건 그 플레이어 자체도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요. 되게 많이 차이 나요. 일반 핸드폰하고 LG의 V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쿼드 DAC 다른 거하고도 오디오에다 연결해 보면 무지하게 차이 나거든요. 네,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오디오를 재생하는 그 저기를 지금 많이 안 올리고 있죠. 네. 여러분들 그리고 음원을 재생 음원 자체가 올려도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저작권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. 저작권 걸리는 음원들을 자꾸 올려버리면은 결국은 나중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, 이게 유튜브가 조회수를 보면은요, 결국은 유튜브에서 노출해주는 것만큼밖에 조회수가 안 나와요.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유튜브가 개인들한테 앵벌이 시키는 거죠. 그래갖고 확 띄워갖고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확보되면은 유튜브하고 이제 개인이 나눠먹는 거죠. 수익을, 광고 수익을. 일단은 붙었습니다. 한쪽은 붙었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조회수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은, 컨텐츠가 사람들이 볼만한 컨텐츠면은 유튜브에서 많이 밀어주는데, 저처럼 이렇게 뭐 컨텐츠 자체가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은 안 밀어줘요. 지금 제가 유튜브를 조금 보면서 지금 많이 하는 게,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젊은 친구들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뭐 코믹 아니면은 뷰티, 패션 이쪽이 좀 강하고요. 그리고 이제 개고양이 키우는 거, 그리고 뭔가를 만드는,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,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이 시골 생활 하시는 그 농사 지시는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은 겨우 내내 뭐 했어요? 난로 만들고 뭐 이상한 기구 만들고 그래야지 조회수가 나오잖아요. 단편 지식을 이렇게 올리는 저 같은 유튜버 같은 데는 상당히 좀 여러모로 불리한 면이 좀 있어요. 나한테 필요하면 만들겠는데 뭐 만들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외국 유튜버 참고해갖고 만들면 되거든요. 이게 생각보다 안 붙네요.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은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. 와.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. 이게 많은 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텐데,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. 소비자로서의 뭐 지식이랄까요? 경험? 이 정도 가지고 오디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그렇죠. 들으시는 분들도 뭐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. 아는 내용이 많으시고, 그러다 보니까 좀 하는 얘기도 좀 조심스러워지고, 제가 뭐 공학 쪽 전공을 해서 막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지를 못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와, 이거 보이지도 않네. 이게 프록스가 있으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, 그러네요. 칼로 긁기도 뭐하고. 와,
안 붙습니다. 이거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압축기 같은 걸로 눌러갖고 붙이는 기구가 있을 거거든요. 뭐 스판 용접이나 이런 것처럼. 근데 안 되네요. 한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과감히 뚜껑 덮겠습니다. 6P1, 6AN2 미니앰프 그 유튜브에 효원 공방이라고 제가 자료를 좀 설명란에 남겨드릴게요. 완전 풀개조기가 나오거든요. 그분 풀개조 하는 것처럼 개조를 하면은 제가 봐도 좀 파워감이나 어택감 좀 있을 것 같아요.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소리가 나는구나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BT298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그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출력 트랜스에서 열이 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. 뭐 열이 난다는 것은 저항이 걸린다는 얘기죠. 결국 저항이 걸린다는 얘기는 제대로 출력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. 그건 뭐 출력 트랜스를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효원 공방 하시는 분은 있는 그 상태에서 최대한 능력을 끌어낼 수 있게끔 제작을 하셨더라고요. 그분이 아마 대학교 강의도 나가시고 아마 그러시는 분 같은데 유튜브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. 유튜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되게 전문적이고 좋은 정보들이 되게 가득한 유튜버입니다. 그래서 그분 거 한번 보시고요. 하실 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, 그리고 만약에 굳이 진공관을 해보시겠다라고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중국산 못 믿는 거 하지 마시고요. 소리전자 거 하세요. 소리전자 가시면은 30만원부터 한 3, 40만원부터 싱글부터 100만원 넘는 것까지 여러가지 다양하거든요. 다양하게 라인업도 구성되어 있고요. 구성도 좋고 그 정도면은 들을만한 앰프 나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은 몇 푼 아끼겠다고 그 중국산 선택하지 마시고 이왕 하시려면은 괜찮은, 굳이 불안하시면은 반제품을 하셔도 되고요. 내가 제작을 해보겠다 그러면 반제품을 하셔도 되고, 내가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공관을 즐기시겠다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 중간에 올려놓은 어떤 앰프를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영상에 표기된 오르기나 아니면은 실버워드 같은 한 60에서 한 5, 40, 뭐 지금 중고 거래가가 한 30만에서 한 60만원 정도 할 거예요. 그런 거 선택해서 들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입문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요. 뭐 광우전자나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성능이 저도 들어봤는데 꽤 괜찮아요. 나쁘지 않습니다. 뭐 한 40만원에서 한 60만원 정도 되면은 이 정도면 이게 진공관이다라는 느낌은 납니다. 더 좋은 거 들으시면 좋겠지만은 다 처음 시작하는데 아주 좋은 거 갖고 선택을 하기는 어렵잖아요, 다들. 너무 싼 거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거, 제 생각에는 정말로 제가 저한테 어떤 진공관 앰프를 들으면 좋을까요?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연구소나 아니면은 뭐 국내 거 듣겠습니다. 실버워드나 가격도 저렴하고요. 오디오계에서는 궁극이라는 게 없습니다. 절대도 없고요. 왜 그러냐면 듣는 사람이 다 취향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
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나한테 좋게 들린다고 해서 남한테도 좋게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. 항상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하는 게 들어보고 내 취향이 뭔지를 선택을 하라. 가급적이면은 안 된다. 뭐 오디오를 선택하는 저 기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일 먼저 제 개인적으로는 오디오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스피커를 먼저 고릅니다. 스피커를 제일 먼저 고르고요. 그 다음에 그 스피커가 내 취향에 맞는 스피커다. 뭐 JBL이 됐든 타노이가 됐든 ATC가 됐든 와, 이 스피커는 내가 들어볼 만하다 라는 스피커를 고르시면은 거기에 맞게 파워 프리앰프를 고르면 되겠죠. 그리고 소스가 뭐 턴테이블이 됐든 아니면은 뭐 CD가 됐든 고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요새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는 걸 많이 선택을 하시죠. 왜냐면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컴퓨터예요. 뜯어보면 속에 컴퓨터 들어있습니다.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구입을 하시고요. 이거 뭐 CD 양이 많다고 하면 CD를 구입하시고, 턴테이블은 LP가 아마 지금은 많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. 뭐 LP는 조금 포기하시더라도 뭐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좋은 걸 구입하시는 게,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많은 양의 이제 뭐 블랙 파일이나 그런 걸 좀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뭐 유료로 하시든지 하시면은 좋은 음질로 음악을 즐기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좀 움직여야죠. 안 되면은 과감히 접을 줄도 알아야죠. 붙들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. 아이씨, 짜증은 살짝 나네요. 뜯어갖고 웬만한 거는 고치는 편인데 이건 안 되네요.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. 두 개가 다 나갔네. 뭐 방법 없습니다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. JBL 4312 튜닝 실패기였습니다. 살짝 승질도 납니다.